자, 감사원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뭐 노림수다. 여권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국면 전환용이다. 성공했네요. 성공을 한 건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국면 전환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죠. 예를 들면 비서관 논란이나 욕설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또 외교 참사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비판을 받았어요. 네. 이슈 전환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실익이 있었냐? 오늘 뭐 그 얘기 했다는데 아침에 실익이 없으니까 이거 안 하기로 했다고 들으셨죠? 그래요? 실익이 없대. 실익이 없어요? 정치적 실익이 없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슈 전환을 했는데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지. 첫째는 네. 이슈가 제대로 전환이 안 돼요. 그렇다고 비서관 논란이 없어졌어요? 욕설 논란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덮으려고 했지만 그렇죠. 물론 종편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로 완전히 도배를 했지만 네. 그게 사실은 별로 안 덮여요. 오히려 더 욕만 먹고 있어요. 그렇지. 네. 거기다 정치적으로도 보면 네. 차라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친문진영까지 다 끌어안아서 결집을 시켜. 오히려.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 공격하고. 그리고 아니 생각해봐요. 퇴임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네. 지금 현재 대통령보다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 공격해서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군요. 역풍 맞아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어서 이제 안 하기로 했대. 감사원에서. 더 웃긴다. 더 웃기잖아요. 자기들 얘기 실익이 없대. 아니, 그 말도 진짜 웃기네요. 예. 실익이 없다? 정치적 실익이 없는 그러니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얘기 안 그러니까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조사에 응하지 않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가 양산이 되고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게 거지. 안 되니까 안 되고 감사원 욕을 더 많이 얻어먹으니까 그렇지. 실익이 없다. 응.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안 안 하겠다. 하겠다. 응. 야, 진짜 감사원 도대체 독립된 기관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 최재 감사원장 말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국회에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단체래. 어처구니 없. 그 무슨 독립기관이요? 그런 대통령은 또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입장. 아니 말이 안 맞잖아요. 대통령 말하고 지금 감사원장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김도읍 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 자기 귀를 의심한다잖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김도읍 법사위원장 맞아. 네.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맞아. 이게 말이 되냐? 본인의 귀를 의심할 어, 정도로. 아니 근데 그분은 왜 이렇게 윤비어 첨가를 이렇게 심하게 아니 더 보는 거야? 웃기는 거는 그분이 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야. 웃기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감사원장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임명했더니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나가고 거기서 떨어지고 나니까 종로에 나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돼버리고 그 후임으로 나온 사람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해바라기를 하고 그것도 그냥 윤비어 청가를 부르고 외쳐 부르고 본인이 속해 있는 당에 본인이 속한 건 아니겠지. 본인이 지향하는 당의 그 법사위원장마저 내기를 의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상황이 돼버리고 이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는데 원래 조사해야 될 때가 어디에 국정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안 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조사도 안 했잖아요. 건너뛰고. 야. 그다음에 서훈 안 조사도 안 했어요. 서훈, 박지원 조사도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 네가 먼저 대답해라 이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수사에 그러니까 수사에 감사에 ABC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뻔뻔하죠?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도 안 하고 네. 최종 책임자한테 갖다 물어봐. 아니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는 거 봤어요? 아니, 감사원이 그러니까 난 그런 게 깜짝 어디 있어요? 놀랐어요. 그리고 감사원이 보통은요. 네.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 수사할 때는,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 뭐 가끔 그런 경우 있어. 감사원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네. 근데 이거는 전임 정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감사 계획에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 결의를 받아야 돼요. 네, 맞아요. 감사위원회 결의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해경에서 입장 바꿨잖아요. 그 입장 바꾸자마자 감사원이 그 다음날 바로 감사하겠다고. 그거예요. 유병호 사무총장 취임 이틀 뒤인 지난 6월 17일. 아, 나 너무 정확한 것 같아. 그렇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착수를 전격 발표했는데 해경이 월북 시도가 있었다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 결과를 뒤집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손발 맞추기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들리잖아요, 지금. 우리 한번 해볼까요? 뭘 손발 맞추기. 야, 근데 너무 황당무계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이 안 돌아서는 거예요. 웃기는 건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면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국면전이 돼요, 지금? BBC에서는 코미디 프로에서, 그 비아냥거리고. 야, 현직 대통령이 창피해 죽겠어.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렇죠. 안 걸쳤다니까? 자기네끼리 그냥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네. 직권을 한 거지. 근데 감사원장이? 그 직권으로 하는 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현직에 있는 사람이 네. 뭐 문제가 발생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지양해야 돼. 왜냐면 감사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회의해서 네. 감사할 만한 사안인가 아닌가를 논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논의가 네. 과정도 없이 감사원장이 그냥 직권으로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문제라는 감사원 거죠.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최재해 감사원장이
그 구성을 지시한 TF 팀에서 네. 이번 감사 관련해 가지고 좀 절차를 따져봐라. 니네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직권 남용이다. 그럴 이렇게 수 내부에서도 지금 그런 반발이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최재해를 좀 탄핵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 사람 물어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문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발언 자체만 문제가 있지. 감사원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원장은 네. 대통령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권한으로부터 독립되고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근데 감사원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국정 운영을 지원한대. 뭘 감사원이 그런 곳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을까? 그러진 모르지. 않았겠지? 그러진 않았겠지 설마? 예.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대통령님께서 그러셨을 리가 있을까요?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이 표현의 자유 억압하잖아. 자유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서 내가 한 표현의 말 자유.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분이 하셨다는 거 절대 저는 잊지 마시고. 자유를 억압한다 저는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를 억압한다고까지만 저는 얘기했습니다. 공정한 말만 합니다. 어쩌고저쩌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말만 이렇게.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근데 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통령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님이라뇨. 님이라뇨. 박지원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 가능성을 거론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걸 보면 저는 윤비어천가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윤비어천가 해야 되는 이유를.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결과적으로 타겟은 문재인이었다. 그렇지. 왜 결국은. 이렇게 문재인을 괴롭힐까요? 그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전 심리적으로는 대통령. 좀 열등감인데 솔직히.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노영희 변호사가 했던 얘기입니다. 대통령님.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지율만 봐도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낮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넘어가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본인이 지지율 낮은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지자들 결집을 시켜야 돼요. 지지자 결집 아니면 안 돼. 뭐 중도층이 돌아서겠어요? 제가 볼 때 이미 떠나갔어요. 제가 볼 때 아니 그냥 저 한 100km 이상 떠나가 있어. 올 수가 네, 없어. 네. 그럼 지지층이라도 결집을 시켜야 돼. 그럼 네. 결국 타깃이 누가 되겠어요? 전 정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정 전국의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어서 네. 전임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지지층들을 끌어안으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힘을 모아보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본인이 한 실수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실망한 마음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한 마음이 이만큼 큰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 아니 너나 잘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을 몇 번 봐왔는데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겠어 맨날 전임 얘기하고 자기도 본인이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전 정부 이제 탓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또 하고 있잖아. 안 되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을 낮고 현재 이렇게 인기 없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수 있는 방법은 네네네. 전 정부 때려가지고 그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리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노영희 변호사 나와요. 원래는요 감사원이 보통 감사를 하고 네. 감사 내용을 검찰에 넘겨서 넘기고. 검찰이 수사를 하잖아. 그렇죠. 지금 두 개 같이 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네, 네, 근데 그렇죠. 감사원까지 왜 나서가지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충성 경쟁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검찰하고 감사원이 누가 더 잘하는지. 근데 충성 경쟁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왜냐면 어차피 검찰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데 누구를? 감사원을? 감사원은 왜냐면은 감사-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 대통령이 무슨 감사원을 이기게 해주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어떻게? 생각 이건 진짜 100%제 추측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피셜입니다, 네, 항상. 전 이거는 네. 뭐 사실관계 모르고요. 최진우 교수님 원래 내피셜만 합니다. 아 그렇죠. 사실관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제 생각이고요. 제 네, 좀 생각은 비겁- 얘기해도 좀 되는 거죠? 비겁하네. 자기 생각은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네, 좀 비겁하다. 아, 그러니까 명예훼손 안 걸리는 거잖아. 이런 거잖아. 네, 좋아요. 네, 최재형 말해봐요.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전임 네. 정권에서 임명이 됐어요. 네, 네. 눈치 그래요.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언제 생각해봐. 잘릴지 모르니까. 당연하지. 나가라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대놓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못하지만. 왜 안 하지? 아니 대놓고 나가라고 한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 방통위원장, 바로 권익위원장.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네네네. 본인 입장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네네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스스로 그냥 알아서 그냥 뭐 미리 그럴 꼬리 수 내리고 있다는 이러는 거죠. 겁니까? 이건 스토리님께서 이러네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노영이 이제는 쫄았네.
맞습니다. 스토리님. 노영이 쫄아가지고요. 노영이 이젠 쫄았네. 야, 진짜 정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몸살이는 노영이. 예, 몸살이는 노영이. 진짜 괴롭습니다, 제가. 야, 저한테 진짜 모든 이런 걸 식으로 뒤집으시고. 하실 겁니까? 뭘 스토리- 사실인 것? 스토리님. 사실이거든요. 사실 말하지 말라고요. 사실 듣고 싶지 않다고요.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몸살인다. 아, 그래서 그분한테는 나가라고 안 그런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최재혜님. 제 생각이라고. 성균관대 나오셨죠? 동기네. 동문이네, 동문. 동기가 아니라 동문. 아유, 자, 왜 이러세요? 요즘 성대 나가면 잘 나가. 성대 이상해요. 자, 잘 나가잖아요, 다. 자 검사들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 가려졌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등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결국 박지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는 뭐 물 건너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뭐 어차피 물 건너 갈 걸 알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걸 거부권 할 걸 알았으니까. 알았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그 다음 스텝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 스텝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그 해임 결의안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국회를. 네. 그럼 국민들은 일단 그 결의안을 반대한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을 갖겠습니까? 저는 그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네. 지금 현재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했다. 그건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리고 비서고와 역수를 썼다.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네. 또 국민의힘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들려요. 바이든으로 날리면 안 들리고. 이런 상황에서 박진우 외교부 장관마저도 책임을 안 지키면 누가 그럼 책임을 진 거야 대체? 아니, 그러니까 외교 참사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2번이나 외교를 갔다 왔는데 여기 순방을 갔다 왔는데 순방 갔다 온 성과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요. 국민들한테 욕만 먹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 네. 자기들은 잘했대. 성과가 있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해임 건의안 내는 건 방법밖에 없어요. 대통령을 해임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한테 내려오라 이런 소리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하시고 저는 제가요? 안 하겠고요. 제가 왜요? 어쨌든 전 쫄았는데 그런 왜 제가 그래요?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책임 있는 장관을 해임하게 한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네. 대통령에 대한 네. 저는 민주당의 경고다라고 봐요. 국민도 네. 그렇게 본다고 봐. 근데 그걸 거부해 버려. 그 말은 대통령 입장에서 나는 그거 인정 못 하겠다는 거거든. 외교 순방 난 잘했고 성과 냈다. 뭐가 문제냐 대체. 국민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고요. 아니, 20대 지지율 아시죠? 이 한 자릿수. 네. 9%인가 9% 그러잖아요. 나왔어요, 저번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영향력이 30대까지도 가요. 30대도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20, 30대 지지가 많았었어요. 그랬죠. 거기서 지지가 높아져서 결국 당선된 거잖아. 네. 그 지지층이 빠지고 있어. 그럼 전통적으로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의 지지만 갖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해임 결의안 통과시킨 건 참 잘한 일이다. 그거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 방법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잘한 것도 별로 없잖아, 민주당이. 그렇죠. 네. 근데도 상승세를 타는 이유가 반대급부도 있고 또 어쨌든 최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된 다음에 좀 강경하게 현 정부에 대한 문제점과 실정들을 지적하는 모습으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칭찬받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중요한 건 이제 뭔가가 차곡차곡 쌓이게 지금 만들고 있다. 그렇지. 그럼 무너져요. 아, 한 군데 구멍이 털지 않으면 뚝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그거 안 들었어? 뚝에 손 집어넣고 있었던 아이 얘기. 그렇군요. 그렇군요. 조그만 구멍이 네, 뚝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군요. 그 아이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나. 사람이 마을을 구한 아이예요. 대통령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뭡니까? 대통령실이 영빈관 신축을 어쨌든 포기했습니다. 네. 외국 정상이 방한을 할 때 용산 청사 내 시설을 연회장 등으로 뭐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면 국립 뭐 근처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으니까 그 외부 시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요즘 그래서 거기 되게 후지잖아요. 그래서 별로 시설 안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아니, 게다가 박물관은 솔직히 그거 가면 안 돼요. 그 좋은 물건들 다 이렇게 우리 그럼요. 사진도 못 찍게 만드는 안 돼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그럼요. 그렇게 술 먹고 막 웃고 떠들고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다고요? 그러면 왜? 그 유물들이나 아니면 전시 작품들이 훼손될 수 망가져요. 있어요.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청와대를 가기 싫어하는 영빈관을 왜 그럴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난번에 대통령이 처음에 본인이 직접 나와서 용산 그거 이전하는 거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청와대 영빈관을 쓸 수 있다. 필요하면 영빈관. 그리고
외빈들이 오는 경우가 1년에 많아야 12번 정도 된대요. 10번에서 12번. 그때 잠깐 뭐 방문객들 며칠 중단시키고 하는 거 그걸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네. 아니 영빈관을 예를 들면 자 국민들한테 외국에서 외빈이 오셔서 이틀간 이거 좀 정지하고 이거 쓰겠습니다. 방문이 좀 취소되게 장문을 좀 못 하겠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왜 못해? 문 열어 이러겠어요? 아니 그 있는 대로 쓴다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입장을 바꾸냐고 자꾸.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녹취록이 갑자기 계속 생각이 또 나는 계속 거죠? 생각이 나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군요. 그러니까. 어허. 그러니까 노영희의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멈들어요. 뭐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제가 소리 지른다고요? 제가 조용조용만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일단 그 대통령 부인이 어떤 기자하고 했던 그 말이 우리가 사실 그냥 흘려 넘기려고 했는데 네. 그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남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자꾸 슬프게 만든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설마 국민들의 알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믿는 분도 있었지만. 근데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를 보세요. MBC에 대한 억압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네. 뭐 그 조문을 안 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결국은 그 말들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 알겠습니다. 했던 말과 네. 영빈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네. 이제 국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장관님, 바이든으로 들리세요? 날리면으로 들리세요? 글쎄요, 뭐 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예. 아니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정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바이든으로 들리세요? 날리면으로 들으세요? 정확하게 들리죠. 나 같으면 날리면으로 들린다 하겠구만.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게 조문경 기자하고 같이 뉴스픽에서 봤던 사진인데 저거 아시죠? 네, 윤석열차. 네, 윤석열차. 이게 고등학생이 그린 네. 그림이잖아요. 만화잖아요. 네, 이거 그냥 만평이잖아요, 말하자면. 만평. 근데 저거 가지고 문체부에서 으름장을 놨어요. 진짜. 근데 저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문체부가 저는 헛발질을 했다 이렇게 봐요. 도리어 저거 얘기 안 했으면 저렇게까지 사람들한테 안 알려져요. 그러니까요. 문체부가 얘기하는 바람에 더 알려졌어. 네, 윤석열차가. 네. 그리고 그동안 뻘쭘해진 거야. 그 충성심을 보였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 연설할 때마다 자유를 얼마나 얘기한지 몰라. 그러니까요. 자유, 그놈의 자유. 그놈의 입에 자유. 달고 있어요, 자유를. 26번씩 맨날 하잖아요. 매번 해요. 유엔 가서도 얘기하고. 그랬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그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 그리고 고등학생이 자기 생각을 담아서 그림을 그려서 그거를 뭐라 해요? 그리고요, 일반 저건 표절이래요. 표절은 무슨 표절이야? 그럼 토마스기 열차가 만든 건 다 표절이야?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아니, 그리고 없네 진짜. 풍자나 이런 거 다 표절을 기본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패러디라고 하잖아요. 패러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걸 야, 풍자라. 근데 그러니까 그걸 공격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패러디를 아니 표절이라고. 표절이라고 또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등장 인물이 다른데 무슨 표절이에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자기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서 했어.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고등학생한테 또 어떤 핍박이 갈까 봐 걱정돼요, 핍박을 솔직히. 지금 하고 있대요. 이름이라 다 이렇게 공개해가지고.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웃긴 그게 뭐 하는 사람들이 짓이에요, 해야죠. 진짜. 아니, 애 문체부가 데리고 웃겨야죠. 애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진짜 이씨. 욕하지 마시고.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너무 사람들이 어른들이 치사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 비판을 이제 MBC 탄압하다가 이제는 고등학생 탄압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이. 그렇게 치사할까요, 문체부가? 그럴 것 같아요. 돈 안 준다잖아. 제일 치사하게 뭔지 돈을 알아? 안 주고 지원금을 안 더 준다는 웃긴 건 거잖아. 뭔지 알아요? 뭐예요? 문체부 장관상 줘야 되는데 장관상도 안 준대. 저거는 경기도지사상이야. 그래요? 네, 금상은. 경기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아마 대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저게요,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또 네. 문체부에서 뭐라고 밝혔냐? 뭐라고? 무슨 네. 시사성, 사회 무슨 이슈와 관련된 네, 거 하지 사회적 마라. 무리를 일으켰대요. 근데 그 상을 받았던 다른 작품들도요, 네. 윤석열을 비판한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건 아니지만,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네. 어떤 상 받은 거 하나 뭐 있는 줄 아세요? 뭐예요? 임신부들 앉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 누가 앉아있고 임신부가 서 있는 장면이야. 네. 근데 그분이 피켓을 들고 있는데 뭔 줄 아세요? 낙태, 반대. 메시지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이. 그러니까 본인 임산부석에 앉아 있으면서 피켓은 낙태 반대를 반대하면서 또 외치면서 임산부는 서 있는데 세워놓고. 그냥 그 얼마나 메시지가 잘 전달돼. 그러네. 그거 딱 보는 순간 이게
모순이구나. 진짜 훌륭하네. 네, 그런 사회성을 담고 있는 게 또 많았어요. 단순히 저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의성 있고 사회성 있는 내용들이 없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네요. 근데 그 문체부의 내용이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뭐 또 마지막 벌써. 네, 그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해가지고 국민대학교하고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원래 증인으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해외 출장을 가버렸대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그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에 5명 심사위원 서명이 전부 다 한 명이 다 쓴 거라고 확인이 됐잖아요. 네, 필적이. 네, 그런 건 다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요, 엄벌에 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가 1년에 한 번 국정감사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오라고 하는데 일부러 이걸 피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 이건 의도적이잖아. 이거는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 대표기관은 의회에서 국회에서 정한 내용들의 룰. 여기 또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더 데려올 웃기는 수 건 있어요? 강제로? 그럼요. 못하는데 국감에서? 그래? 강제 구인은 못하죠. 아무튼 강제 구인 안 되라도 뭐 네, 있어요, 뭐 이런 네, 거 네, 잘 찾아보라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알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어제 뉴스에 보셨어요? 국민대 총장이 네. 그 해외 출장을 가면서 갈 방문지들을 쭉 적어놨어요. 근데 그걸 다 확인해 본 거야, 언론사에서. 전화를 해봤어. 네. 첫째는 그 몽골인가 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몽골에 코이카에 간다고 방문이 돼 있어요. 코이카에 전화했더니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대. 온다고? 합의를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갑자기 그날 그러니까 전화한 날 이메일이 와 있다는 거야. 아하. 내가 거기 방문해도 되느냐. 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간 거예요, 그냥. 네. 갑자기 국정감사에 피하기 위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갔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또 한 군데가 대사관 방문이야. 네. 대사관에도 전화해봤더니 몽골 대사관에 거기서도 일방적으로 이메일이 왔다. 협의가 된 상태도 아니고 대사가 지금 출장 중이라 만날 수도 없다. 네, 근데 네. 가겠다고 그랬대. 그게 뭐예요, 그러면? 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미리 협의가 돼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전에 뭐 논의가 된 게 아니고 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자마자 출장 계획 잡고 출장 간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과연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직 뭐냐 이렇게 비판할 저는 수밖에 요즘에 대학교에 계신 분들 없어요. 예.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그러죠. 우리가 뻔히 최진우 교수님 안 그러신 것 저는 안 같은데 그럽니다. 뻔히 보이는 걸 이렇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우리들도 다 알아요. 한 그렇지 우상호 의원 않습니까? 질문할 때 그거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누구야 박진호 외교부장관한테 네. 조문 못했잖아요. 네. 왜 리셉션 끝나고도 조문 안 했다고. 네. 그래서 유상호 의원이 물어봤어요. 네. 밥 때문에 못했어요? 그랬더니 답을 네. 밥 때문에 못 된다고? 리셉션 끝나고 또 밥을 먹었나 봐. 리셉션 때 뭐 하고? 몰라요. 리셉션 때 밥을 안 먹고 그 다음에 그럼 식사하시고 가서 하시면 되지. 거의 새벽 밥 4시 때문에 못 간 열어놨는데. 거야. 이게 조문을 밥 때문에 못 간 게 돼버린 거잖아요. 박진호 아이고. 외교부 장관이 네라고 답변을 해버렸어요. 아하. 질문을 했는데. 참네요.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너무 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외교는 코미디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지문 교수하고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